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정학 공부 아주 쉽게 만들어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교재 펴면 딱 막히는 부분 있죠? 바로 나라 살림, 이 예산제도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거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아니,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무슨 회계는 이렇게 많고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딱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슨 미로에 들어온 것 같고 답답하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복잡해 보이는 정부의 지갑,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말이죠. 알고 보면 우리 집 가계부랑 똑같아요. 원리가 아주 비슷하단 말이죠. 어디서 돈 들어와서 어디에 쓸지 계획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이 정부의 가계부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공부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부 지갑이 어떻게 생겼나 살짝 엿보고요. 그 안에 있는 세 개의 주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과 과제는 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시간, 정부의 지갑 엿보기. 과연 이 나라 살림이라는 것의 전체적인 그림,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큰 그림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통 나라 살림이라고 말하는 공공부문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중앙정부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정부의 예산이란 게 또 그냥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대체 뭐냐? 이걸 자세히 볼 건데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중앙정부 지갑에 세 개의 주머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주머니, 바로 일반 회계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국방, 외교, 경찰 이런 것처럼 국가가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있죠? 거기에 쓰는 돈이에요. 재원은 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요. 우리 집으로 비유하면 딱 월급 들어오는 기본 생활비 통장 있죠? 그걸로 밥도 사 먹고 전기세도 내고 바로 그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통장. 그럼 두 번째 주머니면 뭘까요?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요. 다른 돈이랑 절대 섞이면 안 되니까 따로 주머니를 차는 거죠. 이건 마치 나 3년 뒤에 똑 차 살 거야 하고 매달 꼬박꼬박 돈 넣는 적금 통장이랑 똑같아요. 목적이 아주 뚜렷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머니는 바로 기금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기금이에요. 이건 앞에 두 개랑 좀 다른데요.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받고 하는 것과 별개로 훨씬 더 자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돈입니다. 우리로 치면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먼 미래를 보고 차곡차곡 모아서 굴리는 그런 개인연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주머니가 뭐가 다른지 이 표를 보면서 딱 정리해 봅시다. 재원을 보면 일반 회계는 주로 세금인데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좀 더 다양하죠.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요. 맨 아래에 있는 자율성이에요. 보세요. 일반 회계랑 특별회계는 국회에서 아주 깐깐하게 심사를 받아서 자율성이 낮은데 기금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죠?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계부를 잘 짜놔도 갑자기 친구 결혼식이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짠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란 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 종류를 한번 봅시다. 제일 기본은 본예산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내년도 나라 살림의 원본 계획서죠. 국회에서 땅땅땅 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심사하는 중에 이거 좀 고쳐야겠는데 할 때 내는 게 수정 예산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추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본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터지거나 큰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났을 때 긴급하게 돈을 더 편성하는 거예요. 시점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가 막 싸우느라 새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나라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럴 때를 대비한 비상 플랜이 바로 준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춰서 공무원 월급같이 진짜 꼭 필요한 돈만 먼저 쓰는 일종의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어떤데 그 실제 모습과 특징,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막 많이 걷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돈, 예를 들어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비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또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많은 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 수입 차트를 한번 보시죠.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하고 기업들이 이익에서 내는 법인세가 나란히 수입의 원투펀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거둔 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지출 차트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와, 보세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돈, 무려 34.1%가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가 이 예산 지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예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그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재에서 꼽는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봤던 특별회계나 기금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전체 살림살이가 한눈에 안 보이고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경직성 경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독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뤘죠?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만큼은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첫째, 정부 지갑엔 3개의 주머니, 일만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각각 목적과 자율성이 다르다는 것. 둘째, 예산에는 기본 계획인 본예산, 그리고 비상시에 투입되는 추가 경정 예산 등이 있다는 것. 셋째,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은 그렇죠. 경직성 지출이 높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넷째, 돈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쓴다? 복지. 돈은 어디서 제일 많이 걷는다? 소득세와 법인세.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답을 찾는 걸 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여러분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이 복잡한 예산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복지 수요 같은 미래의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나라 살림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